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는 국내외 이슈에서 강렬하고 급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서명한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현 국경관리 고위 관계자 4명을 해고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4명도 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첫 번째 임기 때 선택한 인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의사당 폭동 사건에 연루된 모든 수감자들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거의 1,600명 전원에게 무조건적인 사면을 했고 내란 선동 혐의로 수십 년 징역형을 받은 극우 무장 세력 리더들은 감형을 해서 그들도 석방 중입니다. 한국의 최근 법원에서의 폭동 사건이 자동적으로 오버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성별이나 연방 공무원 재택근무 금지와 채용 동결 그리고 해고 그 밖에 5일 시추 등은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많은 아젠다는 법정까지 가야 결판이 납니다. 이민 이슈에서는 지금은 쓰지 않는 1700년대 말의 외국인 적대법에 근거해 멕시코에 미국 군대를 보내는 일이나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은 당장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뿐이 아니라 지상사 외국인의 자녀 등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닌 거의 모든 신생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의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부모가 비시민권지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세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중국과는 시진핑을 만난 뒤에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관세 인상을 2월로 미룬 것은 보좌진 사이의 의견 차이가 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암호화폐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전에 코인을 발행해 48시간 만에 5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어제 70년대 그룹 빌리지 피플의 YMCA에 맞춰서 실제 아주 긴 칼을 들고 춤을 추는 것으로 취임식 무도회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에서는 제국주의 부활을 꿈꾼다고 봅니다. 그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언급하고 맥키니 대통령처럼 영토 확장, 관세 부과 등을 해나간다는 것으로 봅니다. 골든 에이지가 될지 길디드 에이지가 될지를 정할 47대 트럼프 대통령 직무, 온전한 첫날 직무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제 어제는 반나절 일을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전에는 이제 트위터에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위터로 해고하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 2기 하면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난번에 4년 동안 해왔다는 것을 연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년을 쉬었고 그 쉬는 4년 동안 온갖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하고 나서 완전히 그 집중 포화를 하는 식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보여주는 식으로 크게는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 그 10가지에 대해서 특히 이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의 이슈에 10가지 행정명령 이렇게 해서 한 200가지 정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것도 역시 그 트럼프 그 대통령스러운 그 캐피털 원 어리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의사당 안에 그 중앙홀이 6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딱 그 대통령 인장 눌러놓은 그런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전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볼펜을 사람들에게 스타처럼 던져주고 이렇게 했죠. 임기 1기보다 더 빠르게 아젠다를 내가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준 여러분들이 하라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건 암시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준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8년 전과는 달리 어떻게 대통령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는가.
권한을 사용하는 것, 연방 관료제가 어떻게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뭐 바꿔놓으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굉장히 그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감이 넘친 것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도 거의 모두 이 선거 결과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그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잘하기를 바라보자 하는 거고, 세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무서워서 보복당할까 봐 국내외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요 토요일에 그 워싱턴 DC에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우리 여성에 대한 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근데 지금은요, 이번에는 그 관계자들이 예상했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나왔답니다. 시위대가. 그 정도로 이제 국민이 받아들임, 이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주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워싱턴에 민주당, 공화당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을 했고 또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팀을 이뤘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에 코인을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을 해서 세계 부자 25위 안에 들었다고 하던데요. 본인도 실리콘밸리에 완전히 이제 트럼프 간판 내건식으로 어제 이제 쭉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하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돼서 화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전부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 가족들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만큼 이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고 테크 업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행정부에 큰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서 지지층은 뜨거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아주 막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지만 일부 어떠한 어제의 그 행정명령 서명 등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화당조차도 좀 불안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셜미디어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 4명을 해고했고 You fired 첫 번째 그 트위터에서 임기 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본인의 첫 번째 임기의 이란 특사였던 브라이언 훅 그리고 본인이 2018년도 역시 이제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 있죠. 이 사람도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기간 시설의 자문으로 일했는데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1,000명이 넘는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들을 식별을 해서 가려내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못 전해드렸지만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라든가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팬데믹을 이끈 그 앤토니 파우치 보건에서의 최고 이런 사람들은 선제 사면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도 바이든 대통령은 내 가족을 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치려는 그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을 그동안도 받아왔는데 최악의 당파적 정치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공격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가족을 사면한 건 좀 그 사람 죄책감이 있어 보인다. 나 같으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면하고 나면은 사면할 수는 있지만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을 말씀드리니까 하나의 사면만 말씀드리고요. 국내 이슈는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미국 뉴스, 한국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전해 들으셨을 것 같지만 거기서도 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딱 하나의 사면과 이 맨 앞에 섹션에는 그러면 세계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임기 2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뉴스는 사실은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맨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사건 폭도들 거의 1,600명을 무조건적으로 사면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90명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기소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부 지방법원보다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140명이 넘는 경관들이 다쳤고 그 경관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화전으로 맞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아니면 뭐 테이저 총이라든가 페퍼 스프레이라든가 금속 무슨 곤봉 같은 것으로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경범에서 중범까지 조건 없이 사면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면한 사람이 거의 뭐 1600명, 14명은 감형을 했습니다. 사면을 하기엔 너무나 죄가 무거워서 뭐 18년, 22년 징역형을 받은 그 무장 그룹이요. 뭐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오스키퍼스 이런 곳의 지도자들은 내란 음모 혐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면은 아니지만 감형을 해서 당장 이제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전과자는 붙지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나머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인질이다, 애국자다, 뭐 관광객, 뭐 할머니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175명은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찰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0명 이상이 본인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부 무조건적으로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관련된 용의자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조사는 다 멈춰라. 법무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법무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뭐 그 큐아난 셔먼이라고 해서 이름도 C자로 시작됐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복역은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신에게 감사한다 하면서 당장 할 일이 총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과자가 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면이 돼서 다시 총을 사야지. 아무튼 극우주의자들에게 내린 엄청난 사면 조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게 해를 입혔는데 그걸 사면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66% 정도는 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뒤에 이제 미국의 이슈들은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섹션에서는 한 5, 6분 정도는 7, 8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힐과 미국 매체와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제 제가 급하게 이제 혼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한 2군데 정도가 아주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편했거든요. 저걸 좀 이렇게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윌리엄 맥킨리 25대 미국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미국 매체나 해외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델을 삼고 있는 대통령이구나.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국가를 이끌어갔지. 원래 오하이오주의 그 정치인이었었죠. 그러다가 관세 이런 것으로 유명해져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다지 뭐 미국에서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트럼프 그 대통령이 가지고 나오면 또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서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겠죠. 의사당 폭도들이 관광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말이 나왔었던 미국이 고립주의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좀 순하게 얘기하면 팽창주의, 확장주의,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제국주의 이거구나. 100년 넘게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늘리려는 어제 취임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화성에까지 이제 미국의 깃발을 꽂겠다는 이런 대통령이다 해서 윌리엄 맥킨리를 얘기를 할 때 윌리엄 맥킨리와 이 멕시코만 미국만을 같이 얘기했는데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때 힐러리 클린턴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 그 맥킨리 마운틴 맥킨리가 엘라스카에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맥킨리 그 봉을 100년 넘게 그 맥킨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2015년도에 오바마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내무장관이 솔선수범을 해서 솔선수범하는 건 아니고 엘라스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맥킨리 마운틴을 마운틴 맥킨리가 아니라 이름이 뭐 데날리로
데날리라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 데날리가 엘라스카 사람들은 뭐 국가에서 맥킨리라고 이름을 짓던 말던 우리는 이것으로 부른다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게요 엘라스카 원주민 코유콘어로 가장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래요. 가장 높은 북미에서 제일 높은 그 봉우리니까요. 산봉우리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맥킨리로 돌린다. 데넬리에서 맥킨리로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바마가 이걸 했기 때문에 오바마 것을 뒤집는다 하는 거고 그럼 오바마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원주민들을 좀 존중한다 이런 뜻에서 원주민들이 알래스카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무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던 건데 그걸 이제 무효화한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맥킨리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897년도에 파나마 운하 건설 협상도 이제 그 주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관세를 이제 붙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맥킨리 자신도 그 자서전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대필해 준 그런 자서전 작가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후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막 보복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큰 그 무역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그 대통령은 그 관세 그 시작할 때의 그 맥킨리의 관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것 만들려니까 관세도 있어야지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았어야지만 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 것. 그래서도 좋아하는데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되찾을 것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의 운영권을 미국이 그 파나마와 같이 하다가 돌려준 것 자체가 사실은 제국주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돌려준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조건은 여러 가지를 붙였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걸 찾아온다 해서 제국주의로 팽창주의로 가고 있네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지 피플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다. 빌리지 피플이 YMCA뿐만이 아니라 마초맨 뭐 이런 노래도 불렀고 그리고 In the Navy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어젯밤에는 완전히 칼춤을 췄습니다. 긴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고 YMCA 맞춰서 춤을 췄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과거로 굉장히 그 골든 에이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 정책 자체는 좀 오래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토 확장 자체가 1세기 넘게 어느 미국 대통령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은 그것을 가장 그럼 1세기 넘게 1세기 전에 누구요? 그게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거죠. 쿠바, 하와이 그리고 필리핀 그 첫 임기 동안에 나중에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임기 동안에 미국의 영토로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과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얻었기 때문에 맥킨리 대통령도 당시에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선물로 왔네? 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뭐 그 내란에 빠져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분명은 어제 그 취임사에서 파나마를 다시 찾아오겠다 하는 것으로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성에 국기를 꽂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 이제 명백한 국가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우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다 확장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로 돌아오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외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주의가 아니라 확장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쟁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중동 갈등과 불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미국 군함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그 지불하는 요금이 너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어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면 그리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내각이 거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추앙자, 복종자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해서 또 실제로 운하를 되찾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긴 하죠. 다른 나라보다 더 낮게 군함 통과하고 할 때 무역선 통과할 때 돈을 받아내면은 그걸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윌리엄 맥킨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파나마를 관세도 마찬가지인데 관세의 세계관은 맥킨리 것과 일치한다. 어제 이건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도 연관이 되고 모든 우리의 물건값과 연관이 되니까요.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1800년대예요. 1897년도에 딩글리법이라는 세법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관세를 50% 이상으로 올렸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주는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돈을 내야지 되는 거고 미국 물건값이 비싸져도 미국의 제조업체 내지는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처럼 있는 거죠. 윌리엄 맥킨리는 그 당시에 파나마 운하 자금 등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분명한 거죠. 세금을 감면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을 어디서 거둘 수가 없으니까 물건 파는 판매세 등등으로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윌리엄 맥킨리와 같은 방식으로 관세,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얻기 위해서 관세를 지금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뒤에 그때 민주당이 들어서서 제조업을 보호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그 제조업 공장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졌었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은 이걸 이제 믹스하려고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동차를 사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은 이제 끝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 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었던 그런 자동차 업계의 근로자들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파와 연합이 된 기업과도 아주 친해지고 돈도 많이 모으고 어제 테크 업계를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맥킨리가 1896년도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요. 그때도 JP 몰건 체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JP 몰건 체이스가 25만 달러 기부를 했고요. 스탠더드 오일 업계와 은행 업계 똑같이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0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취임식에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를 등등등등 중요한 가족들 앉는 자리에 그 화면에서 보면 왼편에 그 사람들 같이 앉았고 오른편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 디클라인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황금 시대가 오늘부터 어제예요.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세라든가 영토 확장이라든가 이런데 파나마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을 보면은 이건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가 아니라 길디드 에이지. 황금물만 입힌 그 도금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길드 에너지가 아닌가.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의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관세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기가 다르니까요. 2025년도에 관세로 본인이 원하는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도 이루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 전부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는 골든 에이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해외에서는 골든 에이지냐 아니면 길디드 에이지냐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첫날 완전한 첫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든 에이지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피한 번영하고 해피하고 자유롭고 뭐 남들로부터 존중받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제 19세기 정책은 19세기 말의 정책으로 그 윌리엄 맥킨리의 정책으로 21세기에 골든 에이지를 간다.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해서 지금 뭐 4년 쉬다가 다시 대통령의 집권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어느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 몰에서 그 무도회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겠습니까? 칼춤을 췄다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전혀 새로운 정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뤄나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헝가리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방 세계에서는 트럼프 그 대통령을 제국주의 확장주의로 간다고 보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노련한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곳으로 가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트럼프를 잘 구워 삶고 트럼프를 잘 조절해서 해를 안 보면 돼. 그럼 또 미국이 멸망하는 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제 이제 굉장히 그 작은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은데 오늘 다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잠시 뒤에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아가려고 하는 미국 내의 방향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첫날의 행정명령은 전임자들 명령보다 훨씬 많았고요. 상당수는 법원에서 이제 이의가 제기가 되고 이미 어젯밤에 고소한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께 당장 시행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연방 공무원부터 시작하지만 민간 회사까지 그 분위기가 전해질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민은 출생 시민권과 함께 뒷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 어제 취임식에서 앞으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성 구분은 메일, 피메일밖에 없다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서 여권, 비자 이런 공식 문서에는 메일 아니면 female, 남자, 여자 이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 없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 다 다른 또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DEI 연방 프로그램이 이제 끝납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해서 연방 공무원이 뭐 300만 명, 뭐 월마트보다도 2배 정도 많네요. 그 직원이 제일 많이 고용하는 그 고용 주체가 연방 공무원인데 여기서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DEI는 그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것들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뭐 좀 힘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특정 지역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점을 얘기를 하면서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승진시킬 때도 그렇고 특히 남녀의 봉급 차이 같은 것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조직체에 가서도 어떠한 난관도 뚫고 정말 잘 본인이 원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아주 높은 곳까지는 못 가지만요. 인종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됐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고 국가는 언제나 잘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저쪽이 조금 불평등해 하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올려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나서 그 정책을 철회해서 모든 다양성 관점에서 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연방 공무원은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민간 업계로 쫙 가죠. 얼마 전에 월마트가 이 DEI 없애겠다 한 것처럼요. 연방 공무원들 이건 이중의 뜻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닷새를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끝났다는 행정명령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연방 공무원들은 연방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주정부, 시정부 공무원들이 철밥통 얘기 듣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일이죠. 공무원들은 오히려 너무 창의적이고 이렇게 되면요 돌 맞아요. 머리에 너무 톡 튀어나온다고 딱 머리 맞고 하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개혁해야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닷새 나와라 이제 죽어도 나와야지 돼. 코비드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허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진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저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꾸만 나에게 압박을 주면 이거 나가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딱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방 공무원 고용을 일단 중단한다. 해고는 맘대로 할 수 있고 고용은 일단 1월 20일 어제 정오부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선서를 정오에 했으니까 정오 조금 지나서 했죠. 어제 한 9시 10분경에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지금 공석인 자리 채울 수 없습니다. 연방 공무원. 그리고 새로운 자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만드는 것은 관세로 인해서 뭐 세금을 걷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금방 시행되는 거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어제 선포를 했죠. 그 에너지 비상사태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뭐 화석 연료 생산이 역사상 기록적인 그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뭐 오일 시추도 많이 하고 이것은 곧 환경 규제 같은 것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일 업계 뭐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이거 이제 금방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또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봤지만 뭐 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또 엄청난 사업이 새로 들어가면은 이 같은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각오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오일 시추는 해수면 그 상승하는 거는 기본적인 일이니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다시 뭐 새로운 국가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리퀴드 골드 우리가 이 리퀴드 골드를 사용을 해야지 왜 사용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시행이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문제가 이민과 연관돼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3가지 정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침략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의 핵심적인 주제가 침략이고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는다 해서 어제 10개의 행정명령 근데 첫 번째 그룹 10가지도 구태여 나눠보자면 그러면 이제 구금하는 것 뭐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늘리고 망명 신청 심사되는 동안에 이 미국 국경 밖에서 기다리도록 한 그 멕시코에 머물기 이거 이제 다시 전처럼 부활시키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멕시코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멕시코 대통령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지율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 대통령이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나 싫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해놨었던 이건 이제 바이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망명 신청을 그럼 약속을 하고 어포인먼트를 하고 온 사람만 받겠다 해서 뭔가 무슨 뭐 그 앱이죠. 정부 앱 CBP1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 당장 지금 폐쇄했고요. 이게 꼭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좀 미안한데요. 저는 미국에 다시 정착하기로 허가를 받은 1,7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비행기 타려다가 취소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이건 트럼프 그 이전 그리고 바이든까지 이어졌던 그런 것인데 미국에 협조한다고 엄청나게 그 이후에 탈리반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거기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찌해서 뭐 비자 내주고 이제 비행기 탈 시점이 왔는데 이것까지 딱 스탑.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민과 관련된 것은 뭔가 이민 올 때 그 심사를 강화하고 이건 모든 한인들 뭐 가족 이민, 취업 이민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이 멕시코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 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제 얘기를 했었던 그 1798년도의 외국인 적대법이라는 Alien Enemies Act라는 거 이것으로 특수부대를 다른 나라에 보낸다.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은 무슨 갱단을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하고 우리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그 후보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밑에다가 깔아놓은 건데 이 1798년이면은 이때 미국이 프랑스하고 막 나쁘고 이때 이제 그 통과됐었던 외국인에 관한 그런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집행됐던 때가 또다시 세계대전을 할 때 일본 사람들 막 가두고 그럴 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거죠.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그걸 지금 부활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때는 또 전쟁 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인만 궁금한 게 아니라 독일 사람이라든가 이탈리아 사람들도 불편했는데 그 국가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지금은 미국이 전쟁 중도 아닌데 마약 갱단이 뭐 미국의 그런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마약 갱단은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또 심각한 것이 출생 그 시민권을 폐지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125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뭐 이게 보장이 됐던 그런 미국의 역사상 그랬어야지만 돼서 보장이 됐었던 권리인데 이건 밤에 어제 뭐 그 시민자유연합 또 고소를 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도 고소한다고 하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뉴욕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출생 이민권을 폐지하는 데는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데 백인을 대체한다. 뭐 KKK단이 늘 얘기하는 백인 대체 이론. 자꾸만 유색 인종들이 들어와서 이건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어제도 그 자리에 취임식장에 있던데요. 대통령의 첫 번째 아주 그 모든 그 전략을 수석 전략가로서 담당을 했었던 사람 백인 대체 이론 같은 거 이게 미국 사람들 백인들을 약화시켜 해서 스티브 배너는 H1B 비자도 그거 안 돼. 일론 머스크는 된다고 알고 본인 사업 때문에 스티브 배너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 백인이 그 일을 차지해야지. 왜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캠페인 당시에 우리나라 피를 독살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의 그 말 같은 것 한 거. 이것은요. 다음 달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여권 발급 같은 거 다 거부한다고 했는데 근데 출생 증명서 낼 때는 부모가 시민권자인지를 증명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집행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취업비자,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아이 낳고 하면은 그 경우에 그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이거 원래는 뭐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시민권으로 해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전에 저는 아니네요. 후네요. 1924년도에 인디언에 대해서 미국이 미안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도 맥킨리 봉을 그 인디언들이 원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런데 그걸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봐 뭐 깨어있는 거 워크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잖아 하는 거고 이 출생 시민권도 마찬가지로 백인 대체와 이렇게 그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민권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걸 이제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이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살아남기 거의 힘들어 보인다고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헌법을 고쳐야지 되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시행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뭔가가 정리되기 전에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이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일단 시행은 다 할 겁니다. 잠시 뒤에는 관세도 약간 이제 어제는 뒤로 뺐는데요. 뒤로 뺐기 때문에 오늘 주식 시장이 괜찮은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세계에 대해서 또 폭탄을 던진 선언들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관세를 일단 홀드하겠다. 아침이 아니네요. 이미 오후였네요. 어제 그렇게 얘기해서 마켓이 아주 좋아했죠. 미국은 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였기 때문에 그 시장 문 닫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딸이 고맙다. 원래 그 취임식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인권, 유색 인종과는 좀 거리가 머니까 좀 불편한 말 같은 것을 하던데 취임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 딸이 같은 딸인데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마켓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다가 또 오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월 1일에 시행할 거야. 2월 1일에 시행할지 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또다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세계에 다 시차가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이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재무장관과 또 스티븐 밀러라는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좌하는 이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 관세를 시행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분명히 이제 관세 롤러코스터는 시작이 됐고 세계 경제에는 대단한 그 긴장을 주는 것인 것 당연합니다. 그래도 첫날부터 하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은 대단한 자제력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글쎄요 메모랜덤이니까 대통령이 보낸 메모 같은 것 제안 대통령의 제안 이 정도로 할까요? 좀 신중한 시작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 정부가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하고 안심을 했지만 시간을 조금 벌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통화라든가 주식값이 상승이 됐는데 저녁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할 땐 2월 1일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또 확 틀어져 버렸죠.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중국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경쟁, 무역, 관세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해서 미국보다 미국 뭔가를 이득을 보고 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지만 한 번만 얘기를 하고 중국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또 중국에 대해서 뭔가 생각은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시진핑을 존중한다던가 존경한다던가 좋아한다는 거 이건 블라디미르 푸틴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 뭐 만날 것이다 고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던가요?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 사업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가족들과. 그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중국 가면 동행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때 무역 전쟁의 완전 대상이었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틱톡 문제도 있잖아요. 틱톡도 어제 그 취임하기 직전에는 90일 동안 좀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팔아보는 거 좀 아무튼 조정 기간을 그 정도로 둔다고 했는데 어제는 75일로 뒀더군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이것을 미국 회사에 팔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때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포함하는 그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말 하니까 완전히 캐나다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 가격 막 급락했었고요. 2월 1일부터 할 것처럼 하고 하니까 이건 충격적인 이제 리마인더 격인 거죠.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바로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거 좀 무역 불공정 거래를 좀 한번 봐봐 했다가 아니야 2월 1일부터 할 수도 있어 하니까 이게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는 리마인더가 됐다는 거고요. 분명하게 관세는 있을 것이다. 이 관세가 해서 대외 익스터널 그 국세청 이 관세에 관한 국세청은 왜 이건 또 따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설립한다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의 그 정보 효율성 부서도 국가 여기에 소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보편적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모르겠는데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 지명자, 뭐 인준 받겠죠. 이 사람과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잖아요. 관세를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 그리고 무슨 뭐 배터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미국에서 좀 키우고 싶어하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산업들이 클 수 있도록 관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백악관에서 무조건 관세는 해야지 돼 하는 젊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는 아니야 완전히 이걸 이제 보복적인 관세를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을 만나서 이거 지렛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중국에서도 이만큼까지는 줄 수 있어 하고 확 던져줄 수도 있죠. 그거를 한번 사용하고 하지 뭐 미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의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 감면을 많이 해놨는데 부자에 대한 거 이거 영구하게 한다는 것 있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알아져야지 되잖아요. 그거 의회에서도 그걸 이제 이렇게 좀 계산을 하는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튼 당장 발표하는 것은 자제했다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 더군다나 캐나다도 지금 만만치 않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우리말 듣겠지 근데 만만치 않아요. 지금 캐나다도 처음에도 한번 잘 해보려고 했지만 물러나가는 총리가 근데 나머지 정치인들이 저렇게 그냥 막 착한 강아지처럼 굴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멕시코 최초의 여자 멕시코 최초의 주이시 대통령은 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인가요? 아무튼 그 대통령은 절대로 우리는 미국에 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길게는 전해드리지 않겠지만 짧게라도 조금 전해드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코인을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만들어서 무슨 몇백억 달러를 며칠 사이에 벌었고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뭐 3년 동안 뭐 좀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해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팔 수는 없지만 이런 그 코인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당해보셔서 아시지만 어떤 순간에 큰 손들이 확 가지고 있다가 확 팔아버리면 개미들만 지금 다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인데 대통령이 취임하기 뭐 하루 이틀 사흘 전에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로가 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름도 하나는 트럼프고 하나는 멜라니아예요. 앞에 이렇게 날러자 표시가 돼 있는 것만 빼고 그 밖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다. 파리 기후조약 탈퇴한다. 이건 2번 탈퇴하는 거네요. 틱톡 부하기는 이제 이게 80% 이상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화민주 가릴 것 없이 지지를 했고 연방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그게 국가 안보에 맞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법을 지금 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점은 모르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